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2025년 키마카 건축직 경력경쟁 OT 강좌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키마카 경력경쟁 OT를 들으시면 수강생분들 그쵸? 어떤 생각 가지고 여기 공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목표가 뭐죠? 합격이죠.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약간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아주 정확한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미래 건축직 합격은 여러분 공부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건축직 OT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마카 경력경쟁 건축 공무원 학습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수강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건축계획 이론 및 단원별 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럼 이 건축계획 구조의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이론별로 단원별로 기출문제 유형이 있겠죠. 그럼 현재 첫 번째 이 교육과정이 39강 더하기 45강은 84강이에요. 84강.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건축계획, 건축구조, 이론과 단원별 문제풀이에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는요, 우리가 각 이론의 흐름에 따라 단원별 문제풀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렇죠? 단원을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자, B 관련되는 문제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 공부하고 이렇게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관계없고, 이렇게 쭉 이론을 끝나고 다시 되돌아와서 문제풀이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흐름, 건축계획 이론, 건축계획 문제풀이, 건축구조 이론, 건축구조 문제풀이, 이렇게 단원별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수업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건축계획 구조 이론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는 우리가 건축 일반 교재와 우리가 최신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 유형을 녹여서 만든 교재예요. 자, 이 교재를 푸시고 두 번째 클러스터 테마 특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현재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론들이 대부분 건축 일반을 베이스로 하는 이론과 기출문제에 나왔던 유형들을 녹여서 낸 거라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예상 문제 있죠? 플러스 알파, 그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함께 공부를 하니 약 112강 정도가 예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자,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이론 문제를 풀고 테마 특강 유형으로 풀었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실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 종합본으로 풀어볼 수 있는 이런 강좌가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아니, 지금 기존에 많은 건축직 공무원 7급급 강의가 있어요. 이 키마카에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현재 우리가, 여러분은 경력경쟁 건축직 공무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7급 9급 강의가 있는데 왜 우리가 꼭 이 키마카 건축직 공무원 학습 과정 이해하고 키마카 강의를 수강해야 될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이 현재 여러분들이 건축직 7급 또는 건축직 9급도요, 국가 지방직 공무원 다양하죠. 그런데 이 시험 출제의 범위가 경력경쟁 공무원 시험 범위와 달라요. 출제 경향 달라요. 출제 빈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학습량과 학습 범위, 학습 시간도 다르겠죠. 왜? 출제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물론 과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넓은 범위에 얼마만큼 깊게 어떤 출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빈도가 있고, 이게 다르거든요. 똑같이 20문제지만 20문제에 놓여있는 이런 범위와 경향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공부를 7급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건축 계획 또는 건축 구조를 보신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 지금 포커스가 저기 어디 보고 있는데 다른 타깃을 보고 공부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 사실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공부거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자, 교재도 보면은 굉장히 시중에 7급 교재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직.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그럼 왜 경력경쟁 공무원 교재와 달라야 되는가?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학습 범위가 다르고, 출제 범위가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빈도가 다른데, 어떻게 이 교재를 여러분이 경력경쟁 공부하신 분이 다른 교재 공부하신다? 이거는 사실은 같은 과목이라도 벌써 합격을 할 수 있는 특점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포커스에 맞힌 공부와 포커스를 안 맞힌 공부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고졸 경력경쟁 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스. 키마카 여러분 듣고 있는 그 강좌가 바로 고졸 경력경쟁 건축직 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거든요. 강좌. 이 강좌에 들으셔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그에 적합한 출제 범위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출제 경향과 출제 빈도를 이해해서 그래서 이거에 따른 학습을 하면 합격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출제 경향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건축 계획이란 과목이잖아요. 경력경쟁 공무원 시험에. 그러면 현재 보시면 15년부터 현재 공개된 문제 유형 보면 빈도수가 약간 차이가 생기죠. 약간 생겨.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0.7. 그죠? 총론 파트에서 강론. 이 강론 파트 보면 평균은 5.5인데 24년도는 출제 빈도가 좀 낮아졌어요. 왜? 지금 22년, 21년만 해도 출제 빈도가 7문제 가까이 됐는데 와, 감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파트 평균이 3.3이죠. 올해 24년도엔 2문제가 나왔어요. 설비 평균이 4.3인데 24년도에 출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강론 출제 비중이 떨어지면서 설비 파트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이 건축사 평균이 2-3문제인데 4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왔죠? 법규 보통 3문제, 4문제인데 5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법규 파트가 빈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출제 유형이 올라가고 설비가 올라가니까 강론 파트가 감소됐죠? 그럼 매년 그래요? 아니죠. 자, 보세요. 보면 우리가, 강론만 해도 4문제, 5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하면 매년 달라요. 설비? 매년 다르죠. 그쵸? 작게 나올 땐 2문제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24년도는 6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는 생물이에요. 이 문제가 하나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성이 있어요. 변화가 있고요. 이게 변화가 있는 유형들을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매년 달라지는 걸 어떻게 유형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키마카가 있습니다. 키마카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교육과정과 강의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기출 문제 유형 분석이 7급은 문제 유형 같다?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 유형 보면 총론 같은 경우는요. 7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 경력경쟁 시험은 나오는 패턴이 따로 있어요. 건축계획 강론 굉장히 폭넓게 시험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경력경쟁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가 있어요. 한정된. 그다음에 문제 패턴도 약간의 그 포커스가 우리가 출제에 대한 그 경향이 약간 달라요. 다르니까 다른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풀어보는데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생기니까 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키마카에서 업로드 많이 하고 있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의 우리 교재와 올해 교재의 강의는 약간 변화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25년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열심히 강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 구조죠. 이 건축 구조 보면요. 자, 우리 평균도 있고 한데 총론 파트예요. 총론. 이 총론 파트는 이 설계화 중이나 가장 기본적인 건축의 중요한 어떤 요인들에 대한 건축의 유형, 건축 구조물의 유형, 뭐 건축 구조 유형의 특징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7급과는 달라요. 7급은 설계화 중이라 해서 굉장히 뭐 지진화 중이나 복잡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이 우리 경력경쟁에는 구조 유형과 그 특징이 중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총론 파트다라고 해서 유형이 좀 다르고요. 역학은 기본적으로 2.7인데 3문제 정도. 그렇죠? 역학. 그다음에 기초. 기초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적도 있어요. 투지 및 기초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문제, 3문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굉장히 기초 파트 출제 유형이 좀 작아졌죠. 없어 몇 년 동안. 그죠? 철 콘크리트 보면 7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24년도 5문제 나왔고요. 철골은 뭐 우리가 한 5개 정도가 평균이니까 그래 거의 그 평균에 가깝게 나왔죠.
조족 한 문제, 목구조 한 문제, 재료에서 또 이 문제가 나와요. 재료 문제를 보면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죠. 출제가 되고 있다가 제가 재료를 많이 보강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문제 다 맞힐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화가 보이죠. 전체적인 유형 보면 큰 변화가 보여요. 변화가 보여서 2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분명히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지? 키마카가 있습니다. 키마카 강좌는 이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추세 변화와 변동성을 고려해서 교과서 만들고 교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마카 전문 교재를 통한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 학교별로 수강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교육과정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현재 첫 번째, 계획 이론과, 계획 기출문제. 그죠? 구조 이론과 구조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병행해서. 근데 우리 교재가 순서가 한 권, 단 한 권의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흐름별로 쭉 공부하시면 큰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재는 건축 일반 교육과정의 기출지문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기출을 완전 매칭했어요. 매칭.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가 시험 문제의 그 지문이나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교과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키마카 고졸 경력 경쟁 전문 교재예요. 오로지 고졸 경력 경쟁 시험만을 위한 전문 교재가 키마카에서 우리가 나왔고요. 그 교재를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교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2025, 그렇죠? 보이시죠? 2025년도를 위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교육, 건축고전대. 이거는요, 교과서 첫 번째, 건축 일반 교육과정과 기출 내용을 베이스로 최적화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졸 경력 경쟁 국어 건축 공무원 시험에 전문 서적이에요. 이 전문자가 들어간 거는 뭐냐면, 그냥 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건축기사 목적도 아니고, 산업기사 목적도 아니고, 건축 7급 교재도 아니고, 그렇죠.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도 아니고요. 고졸 경력 경쟁 시험을 위한 전문 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수 있잖아요. 고졸 경력 경쟁 건축 합격생이 키마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키마카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 수기가 있잖아요. 합격 수기를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이 있지만 매년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건 고졸 경력 경쟁 건축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명이잖아. 합격생이 있다는 건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우리가 최적화된 학습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이것이잖아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증명. 그래서 가끔 또 그래. 옛날에 보면 여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막 엄청나게 두꺼운 책, 어떤 때 기사책. 자, 이런 것들은 목적이 기사, 또 산업기사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건축지 7급, 9급 이렇게. 근데 우리는 키마카 우리 합격생은 키마카 교재만 갖고 했다. 그래도 합격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공부를 하면 여러분 것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딱 시험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최적화된 공부를 통해서 합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결국 건축직 공무원이라면 그 시험 특성과 가장 코드가 맞는 매칭이 된 교재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고,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우리 수강생들은 이미 합격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발을 한 발 내디신 거예요. 한 발. OT 강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별도로 OT가 있지만 간략하게 오늘 학습 강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기출지문과 예상지문을 반영해요. 예상.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출문제가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뭔가 변화가 생겨. 근데 기출문제만 쫙 보고도 합격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겠죠. 기출문제 유형이 우리 변화가 생겨요. 똑같은 지문이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약간의 포커스, 중요한 이 포커스 출제 빈도에서 예상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안전치를 주는 이런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에 관해서 우리가 건축계획, 건축구조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셨다면 테마 특강은 약간 확장된 공부를 조금만 더 하는 거, 많이 아니고 조금만 더. 그래서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론과 문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테마 특강 교재예요. 그래서 이 강의 교재는 테마별 전공
강좌 및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키마카 클러스터 테마 특강 전문 교재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발간을 시켰어요. 발간.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렇게 자 25년도 키마카 경력 경쟁 클러스터 테마 특강 그죠? 이미 그 교재가 우리 키마카에 나와 있고요. 이 키마카 교재는 키마카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마카에서만 판매를 하는 전문 교재입니다. 그래서 테마별 한 테마에 한두 페이지 정도 이론이 있고요. 한두 페이지 정도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론 공부하면 문제풀이하고 다시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문제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래 바로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면 훨씬 기억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쵸? 실전을 대비한 예상 문제풀이로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 얼마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하는 거고요. 한글 파일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 기출 문제풀이 종합본이죠.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다 제공이 되고요. 한글 파일로 제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하신다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크게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 예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인데, 전체 교육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이거 권장합니다. 반복. 왜냐면,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건 말이죠. 기억. 응? 뇌 구조가 기억과 이 망각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할까? 여러분들, 1살 때, 2살 때, 3살 때, 5살 때, 6살 때 기억납니까? 아니면 그저께 먹은 그 점심밥이 뭐였을까? 잘 어느 때 기억을 못해. 그거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는 망각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 아니라면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쵸? 지워줘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시험을 공부를 위한 것들을 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뇌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망각으로 가는 거예요. 망각으로 기억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요. 반복도 반복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각에서 기억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공부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목표를 뒀다라면 가급적 사실 저학년 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시간이 급속하게 공부를 하려면 탈이 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우리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해서 교육 공부도 하고 시험 대비를 이렇게 나올 거구나라고 해서 이 반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으려면 저학년 때 공부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그래요. 시험 보는 것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합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냥 질문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건축 공부를 우리가 학교에서 하지만 그래도 사실 안 배우는 과목에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왜 이런 것이 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글과 그림을 섞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쵸? 예. 시험장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분 실력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 이 공부한 내용을 반복을 하면 이게 우리가 스캔한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살살 연상이 돼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글과 글도 많이 쓰지만 그림 이미지를 많이 보여줘요. 그림 같은 거, 그림 스케치 같은 거 많이 해서 건축적 마인드를 형성시켜요. 중요한 게 이 건축적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간혹 아무리 문제 유형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내용을 보면요 간혹 우리가 이 무슨 문제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면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굉장히 생소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생소한 문제, 생소한 이론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는요, 누구나 똑같아. 그쵸? 누구나 똑같이 공부했다면, 누구나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어떤 시간에 공부했다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건축적 마인드로 유출하는 거야, 유출.
빠른 시간에. 왜냐면 그 안에 뭐 여러분 공부를 안 해본 처음 한 건데 어떻게 잘 맞히냐 그러면 건축적 마인드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건축적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려요. 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 건축적 마인드가 형성되면서 약간의 우리가 난해한 문제도 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답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문제 더 맞히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격 순위를 올리신 분들한테 무료로 면접 자리와 면접 대조를 합니다. 키마카는요, 아주 오랜 동안 여러분 교육 면접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마 그 면접을 보면 면접 특강을 들어보시면 면접을 갈 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무료로 여러분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키마카 수강생이잖아요. 키마카 수강생에 한해서 면접 지도해요. 근데 가끔 보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키마카 수업도 안 들었는데 면접 특강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면접에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키마카 수강생과 아니나 수강생이 있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수강생을 위해서 제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키마카 수강생이 아니신데 무료 특강 해달라면 제가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강의했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합격을 했다고 들어온다면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키마카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 면접을 지도해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으면 합격할 수 있다를 3번 외쳐보세요. 시작.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외치신 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소리내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의 그 노력, 그분의 어떤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충실하게 키마카 교육 강좌를 통해서 합격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리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가끔 그래요. 키마카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요, 건축 전공했죠. 당연히. 건축 전공. 그래서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90년 취득했고요. 건축 시공기술사 99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건축공학 박사를 2003년도에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 건축 전공이에요, 저는요. 현재 KD 건설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 건축직 공무원, 전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키마카 원격평생교육원 대표 교수로 있고요. 모 대학의 현재 겸직 교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건축과 조교수를 역임했고요. 국립 S대학의 건축공학과 견인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에 20년간 그 현장 강의를 했었어요. 그 현장 강의를 20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칠판 판서 강의 같은 거 하시면, 정말 아주 원활하게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제 우리 그 키마카 강의는 칠판 있죠? 칠판에 직접 판서를 통해서 글과 그림을 보여주는 강의와,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프로 PT 강의를 병행하고 있어요. 때에 따른 판서, 때에 따른 이 PT 강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요점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PT 강의로 하고 여러분에게 전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서 강의를 하고요. 또 PT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직접 이렇게 글 또는 그림을 병행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강하신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본 강의 때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